5성급 호텔 조식의 정석이라 불리는 곳, 최고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따라붙는 곳, 바로 신라호텔 더 파크뷰입니다. 이곳은 최고라는 명성과 함께 1인 86,000원이라는 최고가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은 그 이름과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메뉴 하나하나 모두 보여드리고 이곳이 왜 최고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콜드 섹션입니다. 사실 디너 뷔페에서는 이쪽을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조식이니까 왠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신선한 샐러드와 각종 토핑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가지 샐러드, 단호박 샐러드, 버섯 샐러드, 스트링빈 샐러드, 레인보우 비트 샐러드가 있었고요. 이어서 마리네이드 연어와 세 종류의 햄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나박김치, 새우 호박선, 겉절이, 가리비 관자편, 새우를 올린 가지 된장구이, 옥수수죽, 그리고 새우 연두부 계란찜까지. 조식인데도 음식의 종류가 꽤나 다양합니다. 나중에 몇 번 더 말하겠지만 신라호텔 조식 뷔페는 단순히 가지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재료의 조리법과 폭넓은 활용,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리에 그치지 않고 완성도를 높인 메뉴들이 많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첫 끼니까 위가 놀라지 않게 채소 2개와 연어를 먼저 먹어주고 이 버섯 샐러드를 딱 먹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트러플 풍미가 확 퍼지면서 잠자고 있던 미각을 단번에 깨워주더라고요. 이런 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아닐까? 연어는 녹진하니 괜찮았고 새우를 올린 가지 된장구이는 디너에도 나오는데 제 입맛은 약간 달았고 옥수수죽이랑 새우 연두부 계란찜은 부담없이 먹기 괜찮아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 접시를 비우고 나서 미리 주문해뒀던 오믈렛을 가지러 라이브 에그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오믈렛, 계란 후라이, 수란, 그리고 트러플 에그 베네딕트를 즉석에서 만들어주시는데요. 저는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 오믈렛을 요청드렸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재료를 하나씩 골고루 넣어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앞에는 트러플 소스와 케첩이 있어서 취향껏 곁들이면 됩니다. 오믈렛을 에피타이저로 먹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바로 메인 코너로 갑니다. 메인 코너에는 쇠고기 묵국, 들깨 미역국, 스크램블 에그, 돼지고기 소시지, 마늘 간장 닭다리 바비큐, 크리스피 베이컨, 허브 토마토 구이, 홈메이드 햄, 5번은 넘게 먹었던 포르게타, 저지방 머쉬룸 수프, 맛이 궁금하지만 차마 도전해보지 못했던 채소 스프,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해산물 리소토, 이탈리안 베이컨 크림 파스타, 이탈리아 스타일의 구운 감자, 토마토 소스 모듬 콩, 과일을 올린 브레드 푸딩, 그리고 디너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자미 구이와 페퍼 소스를 곁들인 미트볼이 있습니다. 벌써 가짓수가 꽤 많은데 중식을 포함한 메인 메뉴급 음식들은 옆에 또 더 있습니다. 에그 누들 볶음, 브로콜리니 볶음, 광동식 탕수 치킨, 마늘향의 청경채 볶음, 불고기, 쇠고기 마파두부, 도미찜, 그리고 밥이 준비되어 있죠. 아침 첫 끼를 가볍게 드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하나씩만 맛봐도 금방 배가 찰 정도로 꽤 다양했습니다. 일단 가볍게 첫 접시를 담아와봤는데요. 저는 조식 뷔페에 오면 밥 대신 스크램블 에그를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조금이나마 살이 덜 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포르게타는 상당히 부드럽고 촉촉했고 아침 첫 끼부터 이런 기름진 고기는 정말 맛있죠. 이 포르게타는 신라호텔이 얼마나 영리하게 뷔페를 구성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조식에서도 퀄리티 좋은 고기 메뉴를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호텔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고기를 굽는 메뉴를 제공하기가 까다로운데 이걸 포르게타로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포르게타는 오랜 시간 천천히 구워내는 로스트 요리이기에 미리 조리를 맞춰둘 수 있습니다. 덕분에 셰프는 분주한 아침에 고기를 굽는 대신 따뜻하게 유지된 포르게타를 썰어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덕분에 저희는 아침부터 기다릴 필요 없이 촉촉하고 완성도 높은 고기 요리를 아침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메뉴 하나만 보더라도 음식의 가짓수만 늘린 게 아닌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메뉴를 기획해내는 호텔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미찜 같은 이런 거대한 생선찜은 보통 디너 메뉴로 나오는데 이렇게 조식에도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생선 살도 부드럽고 간도 적당해서 맛있었습니다. 마늘 간장 닭다리 바비큐는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포르게타랑 닭다리살은 한 5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불고기는 고기가 살짝 뻣뻣했는데 이게 조리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파두부도 괜찮아서 2번 정도 리필해서 먹었고 페퍼 소스를 곁들인 미트볼, 이거 디너에도 나오는 메뉴인데 곱게 다져진 미트볼보다는 고기 식감과 육향이 살아있는 스타일이라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추 크림 소스가 고기 맛이 꽤나 진한 이 미트볼과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가자미 구이도 디너 메뉴로 나왔었는데 조식에서는 살짝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디너 때보단 회전율이 느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집어오는 그 타이밍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베이컨 크림 소스 파스타는 글루텐 프리 면을 사용했는데 조식이라 그런지 저지방 스프나 글루텐 프리 면을 강조한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면의 식감은 땡글하다고 해야 하나, 탱글과 단단 그 사이 땡딴한 느낌이었어요. 겉절이를 가져오면서 해산물 리소토도 가져왔는데 밥알이 딱 알덴테였고 새우가 꽤나 통통한 게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지방 수프는 이름에 꼭 저지방이 붙어있길래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뭐가 다른진 잘 모르겠고 그냥 맛있었어요. 저지방이라니까 괜히 건강하게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맛 차이는 거의 없는데 건강하면 좋은데? 그리고 트러플 에그 베네딕트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먹어봤는데 이것도 심심한 에그 베네딕트에 트러플 향이 솔솔 올라와서 업그레이드된 느낌? 근데 에그 베네딕트는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조선 팰리스 콘스탄스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창밖을 잠깐 보다가 옆 테이블에서 쌀국수를 드시길래 저도 바로 가지러 갔습니다. 파크뷰 쌀국수는 꽤 괜찮습니다. 확실히 따뜻한 국물 있는 면 요리를 먹어주니 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쌀국수 옆에는 감태 전복죽과 소고기 야채죽이 있는데 요청하면 즉석에서 만들
만들어주십니다. 감태 전복죽이 괜찮아서 남녀노소 부담없이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리태 콩물도 있는데 달달해서 괜찮더라고요. 쭉 코너 옆에는 딤섬 코너가 있습니다. 딤섬에는 버섯, 배추, 닭고기 교자, 마라새우 딤섬, 고추 돼지고기 교자, 새우 돼지고기 샤오마이가 있고 바로 옆에는 흑임자 찹쌀튀김과 돼지고기 새우 춘건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소룡포를 제외한 모든 음식이 디너와 동일하게 제공되는데요. 특히 신라호텔의 딤섬은 국내 호텔 뷔페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인데 이를 조식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것 같아요. 디너에서는 다양한 메인 요리에 밀려 놓치기 쉬운 메뉴들이 조식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선택지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같은 이름의 메뉴라면 조식이든 디너든 퀄리티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른 호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워커힐 호텔 더 뷔페의 피자를 예로 들어보면 조식과 디너에서 제공되는 피자의 퀄리티가 확연히 다릅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 두 피자는 동일한 이름의 콤비네이션 피자입니다. 실제로 조식 피자를 먹어봤을 때는 음식 모형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이처럼 조식과 디너가 같은 이름으로 제공되지만 퀄리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점에서 신라호텔의 조식은 만족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베이커리 코너로 갈까 하다가 브레드 푸딩을 안 먹은 게 생각나서 다물어 봤습니다. 브레드 푸딩에 과일이 꽤나 푸짐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냥 브레드 푸딩만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블루베리가 또 어떤 날에는 망고가 올려져 있는데 확실히 망고가 더 맛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긴 뷔페니까 다른 과일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과일 코너로 가서 추가해서 먹으면 됩니다. 레드 크림슨 포도, 파인애플, 용과, 키위 그리고 자몽이 있었는데 사과나 수박, 오렌지 같은 제 취향의 과일은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과일 코너 옆에는 플레인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딸기 요거트 등 다양한 요거트와 토핑들이 있고 바로 옆에 시리얼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화를 위해 요거트 좀 먹어주고 드디어 베이커리 코너로 향했습니다. 우선 와플과 수플레 팬케이크, 각종 바게트와 기본 빵들, 토핑들, 다양한 종류의 잼과 각종 치즈도 있습니다. 반대편 코너에는 건강 주스들 옆으로 꽤 많은 종류의 빵들이 있는데요. 저는 베이커리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여러 개를 담진 않고 종류별로 딱 하나씩만 맛보기 위해 담는 편입니다. 빵들이 다 괜찮은데 특히 크루아상 시리즈 4종류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버터 풍미가 예술이에요. 이 4가지는 종류별로 하나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배불러서 딱 하나만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이 라즈베리 피스타치오 크림 크로핀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한번 어려운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최근에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피스타치오는 자칫 그 맛이 너무 강해서 혼자 튀기 쉬운데 이 크림은 부드러운 고소함으로 잘 조절되어 있고 여기에 라즈베리의 상큼한 산미가 더해져 아주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신라호텔 조식 뷔페의 전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86,000원의 가치를 하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호텔 조식 중 가장 비쌀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가격만 높게 책정된 다른 호텔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곳 중 하나가 포시즌스 호텔의 더 마켓 키친인데요. 겉보기엔 가짓수가 많아 보여도 막상 먹을 건 거의 없었고 특히 면 요리는 저가 뷔페 수준이었어요. 사실 5성급 호텔이라고 해서 조식부터 엄청난 식재료나 화려한 음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음식의 기본적인 맛, 적절한 온도 유지, 고객의 국적, 연령, 취향을 고려한 다양성,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의 각각의 완성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내는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라호텔은 최고라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